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와 빌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10중 8구 아파트를 선택하실 겁니다. 어느 무슨 고소공포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파트를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아파트를 찾으실 텐데 최근에 그 지어지는 빌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평당 공사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 그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평당가가 좀 아파트가 낮아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신축 빌라의 모습 같은 것들은 뭐 한 10여 년 전에 지어진 빌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내곡선도 굉장히 좋아졌고 옵션도 대부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열세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빌라가 투자성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강조하지만 핵심 지역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지역에서의 빌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부족해서 빌라의 어떤 개발 압력이 끊임없이 높은 지역들, 서울 같은 거는 민간 개발, 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어쨌든 기존의 빌라를 부시고 아파트를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잘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의 절대 가격이 너무 높아. 평균이 10억, 11억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전세가도 높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서 대체재로서 빌라를 찾는 지역 같은 경우들. 예, 이런 것들이 빌라 투자는 매우 좋죠. 그 다음에 투자금도 아파트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수익도 좋고, 실거주 관점에서도 뭐 장점이 있죠. 상대적으로 일단 금액이 저렴한 건 당연하고, 또 관리비도 굉장히 적고, 또 집을 놔두자마자 편의점이나 세탁소라든가 이런 근린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정 주택 유형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아파트를 많이들 선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보안성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우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빌라의 단점은 보안이 좀 부족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급주택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내가 되겠지만 대다수 빌라촌은 좁은 골목에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범 지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여러 지자체의 노력으로 인해서 뭐 그런 보안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어두운 밤에 여성 혼자 다닌다거나 내 자녀가 이렇게 혼자 다니게끔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좀 불안을 느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출입문 같은 것도 이런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비밀번호 눌러야 된다라든가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경비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이 뛰어나다는 점이 빌라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차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매우 여유 있게 건설을 하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당 기본 2대 이상인 곳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보통 세대당 1.5대 이상은 만들어냅니다. 주차장을. 그래서 요즘에는 가구당 그 차량이 2대 있는 집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좀 여유 있는 주차가 가능하죠.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좀 부족한 단점이 있어요. 법률상으로도 일반적인 투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0.5대, 3룸 같은 경우도 세대당 0.8대 정도의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주차장 법을 통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차가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도 집은 없어도 차는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다 그런 것들 그리고 주차장 구조도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뭐 이중 주차나 뭐 일렬 주차나 뭐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차하나 아니면 출차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이 좀 빌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차이점은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내용인데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반면 빌라는 이것이 좀 없는 편이죠. 자, 그래서 아파트를 좀 선호하는데 자, 근데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입니다. 커뮤니티가 잘 들어가려면 일단 단지가 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양질의 커뮤니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강남이나 혹은 그렇게 그 강남에 준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에서만 그런 커뮤니티, 좋은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것은 주민 공동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한 금액으로 지어지는 거라서 단지가 크면 실제 거주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크게 상관없이 단지가 크게 되면 물리적으로 커뮤니티 만들 공간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비용도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소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뮤니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개개인이 내는 그 비용 자체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커뮤니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게 반포의 DH 클래스트 아파트인데요. 일단은 모두 다 뭐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속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뭐 이런 형태도 많이 숲을 집어든다라고 지배하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상림은 자, 단지가 서운함을 크니까 일단 숲을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하죠. 조경 예, 디자인의 숲입니다. 클라이막스를 숲. 조성하였습니다. 단지 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가로 된다는 거고 디자인합니다. 연못 같은 것도 좀 들어서게 되고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모습을 보이고 북극성 있죠. 잔이 자, 그 다음에 이런 비치를 식으로 뭐 돌며 해와 나무, 워터 숲, 뭐 이거 스크린의 극장처럼 환상적인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해외 있고. 유명 거장과의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예술품들도 많이 통해 들어가고요. 형태의 조형물을 기획한 그라운드, 아이들도 가족형 뛰어놀 수 놀이공간, 있는 그런 곳들도 다이노 굉장히 많다. 플레이그라운드. 이 단지 내에 이렇게 조성된다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역사와 자연, 멋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술이 하나되는 한강변에 직접 DH 접할 수 있는 클래스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어쨌든 그 전반적인 어디도 커뮤니티가 최고의 굉장히 하루를 좀 시작합니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죠. 자, 이번엔 실내 커뮤니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내려다보는 자, 이런 세 요즘에 가지 스카이 브릿지라고도 게이트 하고 스카이 커뮤니티가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펼쳐집니다.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것들 뭐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많이 에코 보셨을 게이트 겁니다. 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어떤 걸 넣느냐? 휴식과 식물원도 힐링의 들어갑니다. 공간을 선사합니다. 이 단지 내의 식물원이에요. 단지 내의 식물원. 골든 단지 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야외 골든 수영장과 스위트룸, 게스트하우스 겸 바베큐를 갖춘 옥상에 골든 6성급 스위트룸을 호텔에 계획하고 준하는 이런 수영장들을 하늘이 만들어서 좀 로맨틱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비하의 거고요. 품격을 자,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티, 아케이드 커뮤니티 같은 한강의 것들도 흐르는 만들어내고 있고, 자연스러운 그 대형 다음에 통합 통합 라운지, 로비, 로비도 엄청나게 특급 규모가 호텔 로비에 크죠. 분야별 그리고 최고 컨시어지 전문가들이 센터 이런 걸로 이제 조식 1대1로 서비스라든가 관리하는 호텔급 글로벌 서비스를 넘버원 직접 펀더스 우리 센터, 집에서 이용할 수 컨시어지 있게 되는 센터 겁니다. 등과 이런 커뮤니티가 품격 들어간다면 있는 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아파트와 제공합니다. 가격 격차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도 들어가고 실내 아이스링크장도 들어갑니다. 네, 아이스링크장. 그런 수영장도 50m 육내, 우리가 보통 수영장은 25m 레인이잖아요. 50m면은 그 올림픽 규격 같은데 그 정도 사이즈가 6레인짜리가 들어가고 수영장도 놀라운데 워터파크가 단지 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도 규모를 보세요. 규모. 비거리의 개방감을 높이 20m 복층형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어 테니스 코트, 그러니까 외부의 테니스 코트가 아니라 실내 테니스 코트가 있고,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갑니다. 오페라 하우스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단지 내에 있다. 키즈의 레고랜드 같은 것들도 지금 단지 내에 들어가고, 현대식 레스토랑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피트니스에서 기본이고 실내 조깅대, 비가 와도 조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조깅백도 실내로 만들고요. 황토 찔딩과 히노키 노천탕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고, 볼링장도 있습니다. 볼링장도. 이거 정말 단지 내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들어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클라이밍장과 체육관 시설도 다 구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장이 들어갑니다. 프라이빗이어서 주민들만을 위한 극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스 클럽, 동호회실, 골든 라운지, 골든 케어 센터, 그 다음에 원형 도서관도 들어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이제 도서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것들 뭐 이런 건 기본이 되는데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프레시 카페를 올라갈 수 있어야 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특화된 시설들이 있는데 뭐 보통 이렇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이렇게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좋아지죠. 예전에는 뭐 사실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단지와 소단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워낙에 넓으니까 상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가동이 메인 상가동이 있고 별동이 한두 동 정도 더 있고 그 다음에 나무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지와 소단지의 어떤 특이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커뮤니티가 부동산 가격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대단지와 소단지의 가격 갭은 상당 부분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게 되면서 집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교육도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외부 일정이 줄어들게 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고 아파트 내에서 원스톱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의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더군다나 대중교통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통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죠. 그쵸? 4차 뭐 교통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밀집 지역 가서 거리가 멀더라도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여서 커뮤니티 형성이 잘 돼 있다면 그 아파트의 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이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됐죠. 왜냐하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집이 좋아도 매일 출퇴근을 멀리하면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리가 좀 있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GTX 같은 게 늘어나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 집이 좋은 것, 특히나 커뮤니티가 좋은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점이라는 것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현상, 즉 교통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이 늘어나고
늘어난다면 입지의 강점보다 아파트 자체적인 내재 가치에 사람들은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아파트나 아파트의 구조나 어떤 향 이런 것들은 사실상 차별성을 두기가 좀 어렵죠. 그죠? 뭐 요즘에 뭐 북향으로 짓는 집 있습니까? 대부분 남향, 남서향, 남도형인 거고 구조도 거기서 거기고 구조 특화를 했다고 해도 금방 또 비슷한 거를 또 다른 브랜드에서 발표하니까 이런 특화가 되기 어려운 반면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은 아파트별로 그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 소단지 일단은 넣을 수가 없는 거고 대단지는 굉장히 빵빵하게 잘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가격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더 확장시키게 되면 역세권 여부보다 커뮤니티가 잘 구성된 단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둘 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으로서는 역세권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향후에는, 미래에는 이 커뮤니티가 역세권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격 변동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소단지보다 비역세권 대단지 커뮤니티 좋은 데가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역세권 여부에 많이 꽂혀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대상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과 이것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교통 영향력 앞으로도 물론 계속 되겠지만 그 영향력 자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대중교통이 워낙에 잘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영향력의 크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하고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 취득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향후에 매도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안 좋은 것도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지금은 별로더라도 나중에 내가 팔 때 최상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 자, 그랬을 때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 시설 여부고 이 커뮤니티가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지가 커야 된다. 그죠? 단지가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커뮤니티를 빵빵하게 잘 넣을 수 있고 이것이 가격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